핸드폰을 뭘로 사용하냐면은 애착 인형이나 애착 이불 있잖아요. 몇 년을 빨아서 애가 막 귀도 없어지고 했는데도 못 버리는 그런 인형 같은 거를 핸드폰이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반복되는 자해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세상하고 분리된다는 느낌을 확인하는 거예요. 양브로의 정신세계. 안녕하세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양재진입니다. 양떼들 안녕. 정신과 사양정입니다. 네, 최근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워낙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질환에 대해서 사실 우리도 몇 번 얘기는 한 것 같고, 재미있게 또 경계성 인격 장애라는 테스트가 또 인터넷에 떠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사춘기 친구들이 자해를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슈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어쨌든 원래는 여자 환자가 더 많이 발병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에 임상 연구 결과로는 역학조사에서는 남녀의 차이가 별로 없다. 네,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마인드 카페 어플에서 익명의 사연을 한번 저희가 골라봤는데요. 읽어주시죠. 버림받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집착하게 돼요. 어릴 적부터 사춘기 시절을 모두 부모님의 싸움과 아버지의 신체적, 언어적, 그리고 감정적 폭력에 시달리며 살았습니다. 수능을 치르고 제가 다른 지역에 있는 대학에 가고 아버지도 집을 나가신 뒤 저는 겨우 부녀의 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제가 그러한 아버지에게 너무나 질려버려서 어떤 남자도 만날 수 없다는 것이고, 저 또한 비뚤어진 애정 갈구를 따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변 사람이 연락이 안 되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연락이 될 때까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냅니다. 상대방은 단순하게 다른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일지 모르는데도요. 또한 상대가 나를 버릴지, 또 내게 언제 질릴지 몰라서 자꾸만 초라해지고, 한편으로는 불쌍한 나를 떠날 수 없게 더욱 비참해지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막상 저를 원한다는 느낌이 들면 이해가 가지 않으면서 더 공허하고 허무한 기분이 들곤 합니다. 이런 제가 경계성 인격장애인 걸까요? 어떻게 하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본인이 이렇다라는 거를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도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신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못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인지하는 부분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계성 인격장애가 어떤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제가요? 제가 할까요? 경계, 보더라인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경계가 애매한 거예요. 뭐의 경계가 애매한 거냐? 나와 타인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경계성 인격장애를 진단할 때 여러 가지 진단 기준이 있는데, 제일 핵심은요, 아이덴티티 디퓨전이라고 해서 내 정체성이 확립이 안 돼 있는 상태,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면 나와 계속 동일시를 하는 거예요. 상대가 당연히 이렇게 응당 이래줄 거라고 기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랑 조금이라도 다른 부분이 발견되면은 그 안에서 굉장히 좌절을 겪게 되고, 세상과 나와의 경계도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바디 바운더리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내 몸이 세상하고 이제 경계가 사실 스킨이잖아요. 피부인데 이 피부를 계속해서 자해를 하면서 내가 세상하고 분리된다는 느낌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떤 경계가 없냐? 가까운 사람에 대한 경계가 없어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내가 있고 내 주변을 둘러쌀 가족이 있고 그 이후에 이제 애인, 친구 이런 존재들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 경계가 혼재해요. 그래서 오늘 처음 만난 사람도 가족보다 소중해질 수가 있고요. 10년, 20년 알았던 사람도 하루아침에 남보다 못한 사이로 바로바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상화도 하고 또 하루아침에 평가절하라고 하는데, 밑바닥까지 이제 그 사람을 나쁜 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이어지는 거죠. 반복되는 자해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끊임없이 다른 사람들을 이상화했다가 평가절하를 함으로써 세상이 혹은 내가 혼란스러운 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분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하는 동안에 환경적 요인이 있을 건데, 사실 환경적 요인이 좀 더 많이 부각이 됐었죠. 어머니가 잘못된 방식으로 아이를 육아할 때 아이가 이런 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과거의 일반적인 얘기였고, 돌아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긴 해요. 그 자칫 잘못하면은 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게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명확한 거는 부모와 애착 관계를 형성하는 게 제대로 되지가 않고요. 처음에는 엄마가 내 세상의 전부죠. 그래서 엄마는 절대 선이어야 돼요. 절대 선으로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엄마로부터 혼나기도 하고 체벌도 당하기도 하고, 내가 엄마의 뭔가 부도덕성을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뭐지? 엄마는 왜 이러지? 내 세상에서 엄마가 절대 선이어야 되는데 절대 선이 아니네? 하고 잠시 혼란스러워 하다가, 엄마는 좋은 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구나 라고 해서 통합이 돼서 내 안에 이 엄마에 대한 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은 올 굿 아니면 올 배드예요. 그래서 영화에 주로 나오는 이 경계선 인격장애 캐릭터들을 보면은 그 대사에도 있고 정신과 책에도 나오는 건데 최고의 연인에서 죽이고 싶은 원수가 돼버리는 게 이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들이거든요. 경계선 인격장애 환자분들의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유기불안이잖아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이 날 버리려고 하면 버림 받기 전에 버리겠다, 혹은 버리려는 대상에게 복수를 시작하는데 직접 그 대상을 치지 않아요. 주변부터 정리해 나가죠. 경계성 인격장애가 너무 궁금하신 분들은요, 처음 만나는 자유란 영화를 보시면은 거기서 정신병원에 입원한 두 캐릭터가, 한 명은 반사회성 인격장애 안젤리나 졸리가 연기했고요, 경계성 인격장애는 봤어. 위노나 라이더가 연기를 했습니다. 이 영화 재밌어요. 좋아요. 경계성 인격장애와 반사회성 인격장애의 동성애적 사랑을 다루고 있는데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피부에 끊임없이 자해를 하는 게 또 이 친구들의 또 특징 중에 하나인데, 이 친구들이 느끼는 감정선을 따라가 보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감정은 만성적 공허감이에요. 뭘 해도 공허해. 옆에 사람이 있어도 그렇고, 정말로 굉장히 쾌락적인 행위를 해도 그렇고, 혼자 있으면 더 그렇고. 그래서 이 만성적 공허감에서 내가 그래도 살아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서 자꾸 끊임없이 자해를 하는 거거든요. 뭐 이 경계선 인격장애 진단 기준이 지금까지 쭉 얘기한 것들인데 굉장히 치료가 힘들고요. 이게 정신과 의사도 평생 동안 한 번도 안 만났으면 좋겠는 환자가 경계선 인격장애라고 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이분들은. 그 만성적인 이제 공허감 얘기를 하셨는데, 이 지금 사연자분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게요. 원하는 사랑 그 이상을 주어도 그 이상이라고까지 인지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제 그게 채워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아까 가장 중요한 증상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셨는데, 상대가 나를 버릴 수 없게끔 더욱더 안 좋은 상태로 나를 몰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게 사실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이 보내신 분이 아마 20대 초반으로 추정이 돼요.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예전에도 얘기했는데 인터넷에 뭔가 떠돌아다니는 걸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의대생 증후군이라고, 특히 인격장애 쪽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우리 이제 의대 다닐 때도 정신과 수업 때 인격장애 시간에는 끝나고 나면 모여서 다 그 얘기예요. 너는 몇 개나 해당돼? 나는 이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내 얘기 같아. 왜냐면 듣다 보면 다 내 얘기 같아요. 이런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우리도 그런 혼란에 빠질 수가 있는데,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읽다 보면 왠지 다 내 얘기 같고, 자기 스스로 자가 진단을 내리고, 오히려 또 그런 모습 속에서 더 난 내가 이렇구나, 내가 이래서 이렇구나라고 하고 자기의 행동을 어떻게 보면 약간 합리화하거나 정당화해 버릴 가능성이 커 보여서, 내가 실제로 이런 모습이 있고 이래서 이게 힘들다 그러면은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래요. 인터넷에 있는 거 믿지 마시고요. 왜 특히 20대 초중반 이 나이가 더 그럴 수 있냐, 경계성 인격 아닌가 이럴 수 있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이덴티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아직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이 때 사람들이 나도 그런 거 같아 라는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경계성 인격장애에 대해 설명을 다른 데서 할 때 보통 첫사랑하고 많이 닮아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누구를 엄청나게 뜨겁게 사랑을 해본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나와 그 사람의 경계가 없죠. 그 사람을 나와 동일시하게 되고, 그 사람이 좋으면 내가 기분이 날아갈 것 같고, 그 사람이 나를 버릴 것 같으면 너무너무 무섭고, 이제 이 경험을 하잖아요.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그래서 20대 초중반에 저 경계성 인격장애를 하는 건 특히나 더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 아까 하셨던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많은 분들이 또 자꾸 부모 탓으로 이걸 넘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사실은 타고나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성장 배경 중요하지만, 그래서 너무 많은 것들을 부모에게 전가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이런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20대 분들이 계시다면 30이 넘은 이후에 내 상태를 보시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한 4-5살, 5살 때 분리불안이라는 걸 경험하게 되거든요. 아이들 처음에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낼 때 막 엄마랑 못 떨어져가지고 난리 나고 하잖아요. 20살이 넘어도 분리불안을 보이는 분들이 또 경계선 인격장애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이 핸드폰을 뭘로 사용하냐면은 애착 인형이나 애착 이불 있잖아요. 엄마를 대신할 수 있는 이불이라든지 인형이라든지 핸드폰이 대신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대상이 내 앞에 안 보일 때 핸드폰으로 연락이 돼야 내가 안심이 되는 거고, 이 연락이 안 되는 순간 갑자기 이제 분리불안이 확 생기면서 그걸 못 견디는, 첫사랑 때 내가 연락했는데 연락 안 되면 미치고 환장할 것 같은 경험들 하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 있는 나이고 사실 그런 경험도 좀 필요한 나이긴 한데 그런 걸 가지고 나 경계성 인격자인가 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 같은 경우에 그 연락이 안 될 때 잠을 못 이루고 연락이 될 때까지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낸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부재중 전화 200통 뭐 이런 거. 근데 이 대상이 주변 사람이라는 게 누굴 지칭하는지가 좀 궁금하긴 해요. 예를 들어서 첫사랑의 대상이라든지 뭐 그렇다면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앞으로 또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친구들마다 혹은 가족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증상을 보인다면 이건 문제겠지만 특정 대상에게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이 나이에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다만 이거를 본인이 참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나이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안 그러셔야 된다라는 거. 그 참는 연습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그 결국엔 충동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인데 그 힘을 키울 수 있는 게 맨날 말씀드리지만 전두엽이고 전두엽은 30살 초반까지는 원래 커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당연히 충동 조절이 어려울 수도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연습하시고 습관을 만들어 가면은 사실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는 연습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중요하다. 별거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고 일단은요 내가 나를 조금 그 사랑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당연히 이제 그럴 만한 게 있어야 돼요.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누가 날 좋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좋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왜냐하면 내가 별론데 나를 좋다고 하는 인간이 좋아 보이겠어요? 그 사람이 날 버리지 못하게 나를 막 훼손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결국 나를 더 안 좋아하게 만드는 그런 원인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좋아할 수 있는 것들에 계속해서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내가 나를 좀 좋아하기 시작하면은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거 쉽지 않아요. 매달릴 필요도 못 느끼게 되고요. 동정심 유발형으로만 가지 마세요. 자꾸 나를 더 비참하고 나를 더 불쌍한 존재로 만들면 상대방이 떠나지 않을 거라는 건 그럼 100% 착각입니다.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양떼들 잘 지내고요. 예, 마인드 카페 어플 다운받아 주시고 사연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From the greatest nights we ever